네, 다음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10기 회장 찍지 마세요. 아, 네. 10기 회장을 맡은 네, 응용통계학과 재학 중인 임창재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리크루팅을 진행을 하는데 진짜 너무 자기소개서를 읽는데 너무 우수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찍지 마세요. 네. 저희가 네, 리크루팅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품고 가는 게 맞나 진짜 이런 생각들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경쟁도 되게 빡셌고 저희도 엄청 심사숙고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일단 11기로 들어오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네, 성균 씨 빨리 와주세요. 네,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뱃사랩 오리엔테이션, 이제 4번까지가 뱃사랩 오리엔테이션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네, 바로 1위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위 오리엔테이션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학회와 운영진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게 저고요. 네, 접니다. 그리고 한 명씩 일어나서 네, 인사만 간단하게 해볼까요? 현동이가 그렇게 한마디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원래 인사만 시키려고 했는데 한마디 하고 싶 뒤돌아서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오. 네. 아, 고요. 저는 지금 응용통계학과 1학번으로 있고 한 학기 동안 좀 같이 저희도 어차피 이제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같이 한 학기 동안 성장하면서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또 그러면서 좋은 또 추억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운영진도 다 나와서 얘기할래요? 아니요. 간단하게 인사만 할까요? 네, 저희 운영부, 학술부입니다. 학술부 신재우와 윤영진입니다. 네, 인사만 해주세요. 네, 다음으로 운영부장 박태정과 홍보부장 박성원입니다. 네, 간단하게 학회 소개를 하자면은, 네, 데사랩은 현재 연세대학교에 있는 최고의 데이터 사이언스 학科그 학회이고요. 네, 열정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력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자 함께 공부하고 성장하는 배움의 플랫폼입니다. 네, 그런 대단한 학회에 여러분들 들어오신 거고요. 다음으로, 네, 박태원 교수님 격려 말씀을 한번 듣고 그 이후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 랩의 지도교수를 맡고 있는 응용통계학과의 박태영 교수입니다. 제가 내일 호주로 출국을 하는 바람에 학회 오리엔테이션이 너무 아쉽고 먼저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데이터 사이언스 랩에 들어가고 싶다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쟁을 뚫고 이렇게 새롭게 학회 일원이 되신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학부를 다닐 때 제가 속해 있던 학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앞으로의 학회 활동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대학 졸업 전에 여러분께서 가져야 할 목표 세 가지와 데이터 사이언스 랩을 통해 어떻게 그러한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입니다. 처음에 제가 제 대학원 조교와 데이터 사이언스 랩을 만들면서 세웠던 목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수님으로부터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과 사회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갭이 존재하고 그러한 갭을 줄이기 위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학회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가르치지 않았지만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최신 공부도 같이 하고 경진대회나 프로젝트 등에 참여해서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해보는 실전 경험도 익히면서 사회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재를 양성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공부는 남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에서 최소 2학기 이상 활동하면서 1학기 학회원은 2학기 학회원에게 배우고 1학기 학회원이 2학기 학회원이 되었을 때는 신입 학회원을 가르침으로써 이러한 공부가 연속성을 가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경진대회나 프로젝트에 막상 참여하려고 해도 경진대회에 같이 참여할 동료를 구하기 어렵다든지 막상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러한 기회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학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목표를 너무나도 잘 수행해 주신 덕분에 우리 학회가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학회가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인생을 조금 더 산 것 같은데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속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인맥은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특히 같은 업계에서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순하게 업계의 현황이라든지 소식, 채용 정보, 비밀 등을 서로 공유하고 중요한 순간에는 서로 밀고 끌어줄 수도 있고 같이 일하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일, 슬픈 일이 발생하는데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 이때 같이 기뻐해주고 슬퍼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저도 대학이나 고등학교 선후배, 동기들도 꾸준히 만나고 있지만 저와 같이 학회에 있었던 학회원 선후배, 동기들과 지금까지 꾸준히 연락을 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여러분이 결혼을 할 때 여러분의 결혼식에 와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옆에 앉은 학회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랩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꿈입니다. 제가 대학원 조교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하는 내용 중 하나가 앞으로 1년, 5년, 10년 뒤 목표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도 데이터 사이언스 랩에 들어오신 이유가 졸업 후에 막연히 데이터 사이언스 업계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목표 때문에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졸업 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의 나의 장래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세울 때 큰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에베레스트 정상이라고 정해야 나중에 한라산 정상이라도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입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입사를 목표로 하고 향후 창업을 해서 유니콘 기업의 대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큰 꿈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목표를 세울 때는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학회원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꿈을 키우신다면 좀 더 달성 가능한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학회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조만간 직접 뵐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모두 2024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정 어떻게
음.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나요? 네. 교수님 말씀처럼 잘 지내서 나중에 서로 결혼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도록 합시다. 네, 저희 학교에서 이제 하게 될 주요 활동들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정규 세션, 아마 정규 세션은 1월 9일부터 3월 21일까지 이제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1위,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위 오리엔테이션을 오늘 할 거고, 이제 팀 빌딩이 완료되는 대로 아마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한 20일 정도? 굉장히 좀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빠르게 집중적으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모델링 프로젝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연계 프로젝트까지 하게 되면은 이번 학기 활동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먼저 정규 세션은, 오늘은 이제 화요일이죠. 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세션이 진행이 되고요. 아마, 제 바람상 이제 세션을 진행하는 강의실이 변동 없이 계속 경영관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때그때 네, 세션 장소는 아마 계속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아마 웬만하면 경영관에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세션마다 세션에 대해서 과제를 출제를 할 겁니다. 네, 학술부에서 파이팅 해주실 거고. 그리고 기초과제 1, 2가 출제가 될 거거든요. 아마 이거는 내용이 대부분 통계적인 내용, 기본적인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아마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11기 분들은 필수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10기 분들 중에서도 혹시 본인이 조금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면은 네, 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과제 제출 기한은 일주일이고요. 세션이 끝나고 그 일주일 뒤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고, 이게 출결과 함께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결이 이제 세션 출석이 될 거면은 세션을 참여를 하고, 그리고 과제까지 해주셔야 네, 참석한 걸로 인정이 됩니다. 어, 네, 이건 좀 잘못된 게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세션과 과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면은 슬랙에 어, 채널이 아마 하나 새로 만들어질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질문을 자유롭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혹은 같은 기수여도 아는 바가 있으면은 네, 서로 답변을 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션 커리큘럼이고요. 특징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번에 저번 학기까지는 실습 세션이 있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실습 같은 경우는 모두 과제로 대체가 될 예정이고요. 대신에 그만큼 줄어든 세션 그 횟수만큼 이제 좀 한 번에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저희가 생각한 주제는 두 번 혹은 세 번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CNN 같은 경우에는 CNN 1, 2, 그리고 심화까지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아마 이렇게 하면은 좀 빠르다는 느낌보다는 좀 차분하게 좀 기초부터 쌓는다는 그런 느낌을 아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과 그리고 웹프롤링 이제 비대면 영상으로 대체를 해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데사랩 이전 기수분들 중에 뭐 취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대학원을 간 사람들께 부탁을 드려서 특강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잡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션 진행자 같은 경우는 사실 형식적인 거긴 하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세션 그 당일 10일 전까지 이제 학술부장에게 발표 자료를 전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5일 전에는 아마 슬랙으로 학회원들에게 세션 자료가 전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서머리를 포함을 해주셔야 되고, 네, 저번 학기에 그러니까 신입 기수도 세션 준비를 하는 거에 참여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참여가 많이 됐었나요? 많이 안 됐죠? 네,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한다고 해도 약간 의미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냥 네, 이번 학기에는 신입 기수는 세션 준비에 참여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과제는 이제 학술부와 의논을 해서 출제를 하면 되고요. 이게 중요하겠죠? 네, 참여자는 5일 전에 이제 올라온 세션 자료를 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세션 시작 15분 전까지 강의실에 오늘 하신 것처럼 네, 대면 참석을 하셔야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여기 15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15분이라고 해서 15분에 딱 맞춰서 오지 마시고 좀 와서 같이 친구들과 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션이 끝나면 직후에 바로 과제가 공지가 될 거고요. 과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 그리고 여기 딥러닝 스터디원과 의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아마 과제 결과물은 모두 GitHub에 제출을 할 겁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참석과 제출이 완료가 되어야 세션 출석으로 인정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EDA 프로젝트, 이제 프로젝트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EDA 프로젝트는 EDA가 탐색적 자료 분석의 약자인데요.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및 시각화를 진행해서 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월 9일, 오늘이 1월 9일이죠. 네, 오늘 아마 수요조사 이게 공유가 될 거고요, 톡방에. 그거를 완료를 해주시면은 목요일까지 팀빌딩을 완료를 해서 목요일부터는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달 말 30일에 DB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델링 프로젝트는 주제 선정부터 데이터 수집, 전처리, 인사이트 도출, 그리고 모델 구현까지 데이터 사이언스의 전반적인 그런 과정을 경험할 수 있고요. 1위 프로젝트가 끝나고 그 이후에 2월 20일부터 약 한 달 동안 모델링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 기업 연계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 무시해 주세요. 이거 기업 연계인데 기업 연계는 학기 중에 진행이 돼서 조금 바쁠 수도 있어요. 바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들 조금 조금씩 짬을 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약 한 달 정도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약 한 달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기업과 컨택을 시작을 할 거고요. 최대한 재미있는 좋은 기업으로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딥러닝 스터디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저희가 스터디 시스템을 조금 바꿔서 아마 기존 기수들도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일단 기존 기수와 신입 기수 모두 스터디에 참여를 할 거고요. 어, 저희 1위 프로젝트 팀빌딩과 동시에 네,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스터디도 팀빌딩이 완료가 될 겁니다. 팀빌딩은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를 해서 최대한 비슷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수준별로 다 퍼질 수 있도록 팀을 구성을 할 거고요. 기존 기수가 스터디 팀장으로 참여를 할 거고, 이거는 의무는 아니지만, 의무가 아니라는 게, 그거를 출석이 된다던가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모두 최대한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책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책으로 처음에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뒤로 이제 파이터치를 이제 기초부터 한번 풀고, 그리고 CNN과 RNN을 파이터치로 구현을 해보는 것까지 일단 커리큘럼이 그렇게 짜여 있고 그 이후로는 어 제가 생각을 한 게 이게 세션을 진행을 하는데 본인이 이제 혼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션에 대해서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딥러닝 스터디에서 좀 같이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좋지 않을까. 세션 때 이제 뭐 뒤에 앉아가지고 게임 같은 것도 안 하고 좀 잘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딥러닝 스터디 조가 빌딩이 되고 나면은 이제 저희 선임 기존 기수가 다 참여할 거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하게 팀원들과 얘기를 해서 좀 자율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심화 스터디인데요. 저번 학기와 마찬가지로 심화 스터디가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저번 학기 동안 뱃사랩에서 활동을 하면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게 사실 심화 스터디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비전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논문을 읽고, 그걸 실제로 구현도 해보고, 또 이게 다른 학회원들 눈치를 안 보고 이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걸 공부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이게 훨씬 집중도도 높고 더 배우는 게 많더라고요.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게 의무는 아니지만, 기존 기수는 웬만하면 다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신입 기수들 중에서도 혹시, 아이고야. 신입 기수 중에서도 혹시 본인이 특별하게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거나 좀 깊게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은 네, 참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이렇게 있는데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분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이제 세미나도 열리는데, 세미나는 이제 저희 학회에서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 굉장히 우수하신 분들이, 우수하신 분들이 이제 그 이후 기수들의 어떤 성장과 배움을 위하여 시간을 내주셔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퀄리티가 높을 예정이고요. 맞죠? 퀄리티가 높을 예정이고요. 네. 먼저 수리 통계학부터 이거를 세미나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나와서 얘기를 했으면 또 했는데 그냥 네,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통계학은 이제 응통에서 하는 전공 수업이고요. 다들 굉장히 어려워하는 수업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제 저 뒤에 있는 이성균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아마 앞으로 수리 통계학을 배우실 분들이나 혹은 수업을 수강하셨더라도 이거는 여기서 배우는 내용들은 이후에도 계속 쓰이기 때문에 통계학 수업들에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들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미나의 커리큘럼은 노션에 들어가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PDF로도 정리가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으니까 혹시 본인이 관심 있는 그게 있으면 가서 보시고 또 이거 수요조사를 저희가 할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그걸 참고를 해서 수요조사 때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영대 수업도 열리고요. 지금 여기 안 오셨는데 네, 서연우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네, 이성준님께서 무려 두 개나 해주십니다. 회귀 분석도 해주시는데 개인적으로 회귀 분석이 제가 통계에서 들었던 수업 중에 가장 고생했던 수업 중에 하나였어요. 수업이 굉장히 네, 생각보다 회귀 분석이 별 거 없는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렵고 또 리그레션이라는 게 다양한 분야에서 또 사용이 되니까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면은 또 이것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게 빅데이터를 대하는 기술들 원이 저번 학기에 열렸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10기 이전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건 이미 수요조사가 끝나서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보여드려 넘어가겠습니다. 통계적 머신러닝도 통계학과에서 열린 전공 수업인데요. 어, 이거 누가 열까? 이거 누가 열었지? 아, 맞아. 네. 저번 학기 회장이셨다. 전대병님께서 이걸 열고요. 어, 네. 이게 다음 학기에 수업이 열리죠. 네, 다음 학기에 수업이 열리기 때문에 네.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전재병님께서 굉장히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실 거기 때문에 이것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성 모델은 여기에 지금 오늘 안 온 조의원님께서 해주실 건데 이것도 내용이 어려워요. 이건 저번 학기에 열렸던 수업인데 저도 이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데 대신에 생성 모델 전반적인 어떤 수학적인 이론을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 수업을 들으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 수업했던 거 이외에 에너지 베이스 모델, 스코어 베이스 모델 이것도 추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수업을 들었다 하더라도 네, 이거는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 의원님하고 잠깐 이 세미나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약간 본인이 스스로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약간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벽화에 공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워낙 퀄리티가 높다 보니까 본인도 알아요. 이게 퀄리티가 높다는 걸.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알리고 싶지 않아서 약간 그 두 개가 격하게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수업이 될 것 같으니까 관심 있으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뱃살의 튜토리얼은 네, 저번 학기 부회장이셨던 장현빈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이거는 뱃살앱에서 사용되는 뭐 여러 가지 시각화라던가 뭐 데이터 처리하는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네, 제가 커리큘럼을 쭉 봤는데 아마 뱃살앱에 들어왔는데 약간 여기서 하는 것들이 조금 낯설 것 같다라던가 혹은 본인이 조금 베이스가 좀 부족해서 따라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뭐잘 안다 하더라도 그거를 좀 차근차근 베이스부터 다시 다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같이 들으면 아마 뱃살의 활동을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세미나는 이렇게 열리고요. 이거는 아직 거의 확정이긴 한데 완전 확정은 아니고요. ESC에서 저희에게 먼저 제안을 한 건데 ESC에서 매 학기 한 세 번 정도? 약간 저희가 프로젝트 하듯이 걔네들은 그좀 관련 분야의 교수님들을
초청을 해서 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ESC에서. 아, ESC를 얘기를 해야겠구나. ESC는 이제 응용통계학과 산하에 있는 또 다른 데이터 관련 학회인데 여기는 약간 이론 쪽으로 많이 하는 학회입니다. 네, 거기서 저한테 제안을 한 게 아무래도 데스랩이랑 ESC랑 이제 연합을 하면 인원수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러면은 평소에 부르기 어려운 교수님들도 좀 초청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해서 지금 일단 네,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정확한 거는 좀 돼봐야 알 것 같아서 이거는 구체적인 일정은 제가 정해지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뭐라고 하면 더 좋은 것도 있고 또 이번에 ESC도 약간 주제가 뒤에는 디너링 쪽이라서 아마 관련된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네, 교수님들 초청하게 되면 가서 들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한번 제가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결은 한 학기 동안 네, 매번까지는 빠질 수 있지만 네, 웬만하면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이제 OT, 오늘 OT,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3개가 있는데 그 3개 발표, 그리고 마지막 세션까지는 네, 꼭 필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5분 이내에 도착을 하셔야 출석이 인정이 되고요. 과제 미제출 시 계속 처리가 됩니다. 네. 회칙을 정확하게 보고 싶으시면은 노션에 들어가면 회칙이 저희가 정리를 해놨어요. 가서 구체적인 것들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2일, 6월 3일 저희 MT를 또 가야죠. 가서 재밌게 놀고 술 마시고 해야죠. 저희가 이번에는 을왕리를 가기로 결정을 했고요. 펜션을 현재 도란도란 펜션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태정이가 꼭 도란도란 펜션을 적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임 그 이전 기수들과 또 네트워킹을 하는 자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게더링이라는 이름으로 5월 말에 네, 자리를 마련을 할 예정이고요. 아마 취업을 하셨던 분 혹은 대학원 간 사람들을 불러서 특강도 하고 또 끝나고 다 같이 회식도 하고 그렇게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카톡 공지방과 뒷담방은 다 초대가 되었죠. 네. 공지방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공지방에서는 덕담이라기보다는 좀 공지할 내용들이 올라갈 예정이고요. 뭐 혹시 같이 밥을 먹고 싶다. 혼자 밥 먹어야 되는데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잡담방에다가 밥 먹을 사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뭐 같이 시험 기간에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또 거기다가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잡담방에는 아무거나 올려도 되니까 네, 자유롭게 재밌게 떠들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슬랙도 운영을 하는데 오늘 제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자료가 아마 슬랙에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그 이후로 세션을 진행을 하면은 세션 자료들이 슬랙에 계속해서 올라올 겁니다. 거기서 이제 다운을 받아서 세션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노션은 아마 대부분의 활동들이 노션에서 진행이 될 거예요. 뭐 프로젝트나 안에 들어가면은 패치도 노션에 들어가 있고요. 수료 요건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 뭐 세미나를 한다던가 프로젝트를 한다던가 뭐 스터디를 한다던가 이런 활동들은 거의 다 노션에서 이루어질 거고요. 여기서 정기적으로 뭘 기록을 한다던가 뭐 계획 같은 것들 확인한다던가 이런 거는 노션에서 다 해주시면 GitHub는 과제를 하고 또 프로젝트를 하고 그런 결과물들을 게시를 하는 공간이 될 거고요. 이거 여기에 게시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아마 조만간 비대면 그 영상으로 네, 소개가 될 겁니다. 네, 뱃살에 방금 뱃살에 OT를 했던 내용 중에 네, 한 가지 정정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시각화랑 네, 빨리 들어와 주세요. 전재령 씨. 제가 방금 뱃살의 OT를 했던 내용 중에 정정할 내용이 있는데, 제가 시각화랑 웹프롤링을 비대면 영상으로 실시를 한다고 했었는데, 시각화는 따로 네, 학습할 수 있는 자료가 주어질 예정이고요. 웹프롤링은 특강으로 따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1월 15일이요? 네, 1월 15일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인 일정은 다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ED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건데, 제가 ED를 이번에 조금, 원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냐면은, 기존 기수에서는 팀장만 참여를 하고, 그 외에 기존 기수는 일단 참여를 안 했었어요. 그 신입기수 위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는데, 어차피 이번 기수가 몇 명 없기도 하고, 네. 그래서 기존 기수도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 그래도 기존 기수가 모두 하고, 기존 기수는 또 한 번 해봤으니까, 또 조금 더 깊은 수준의 프로젝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 제가 처음에는 약간 방법론들을 조금 소개를 해 드릴까 하다가, 그렇게 하면 좀 너무 루즈해질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그 내용도 방대해서 그냥 제가 저번 학기에 했던 내용 소개하는 식으로 네, 1위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캡처를 해와가지고 조금 흐릿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벳이라는 팀 이름으로 교육 데이터셋을 했었는데요. 이거 보면은 시간표죠. 네,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은 저희 마일리지 있죠. 수강 신청하잖아요. 그때 저희가 항상 수강 신청하기 전에 그 이전 몇 학기에 어떤 사람들이 몇 마일리지를 넣었고 그 사람의 학점? 총 이수 학점? 그런 것도 다 데이터가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한번 분석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데이터를 네, 일일이 손으로 크롤링을 해서 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좀 그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전처리가 진행이 돼야겠죠. 네. 이제 크롤링을 손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학술부에서 특강으로 제공하는 그 웹크롤링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텐데 사실 네,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네, 이렇게 전처리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뭘 했었냐면은 학과 세 개를 골랐어요. 이제 경영이랑 경제랑 응통 이렇게 세 학과의 수강 신청 난이도의 차이가 있을까라는 걸 이제 주제로 분석을 해봤단 말이에요. 이제 난이도라는 게 근데 굉장히 주관적인 지표잖아요. 그래서 정의를 내리기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정의를 내려봤는데 우선 그 전체 수강 신청을 한 사람 중에서 성공한 비율 그리고 수강 신청을 실패하는 최대 마일리지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를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먼저 시각화를 진행을 하고요. 이제 네. 추가적으로 전공자와 복수 전공자, 이렇게 비전공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그 세 개가 좀 다를 거라고 예상을 했어가지고 나눠 진행을 했고 이제 1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시각화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파플라스로 했지만 뭐 파이 차트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데이터셋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제 통계 방법론을 저는 이제 크로스칼 와리스 테스트라는 걸 선택을 했는데 조금 생소하죠? 네, 이거 이제 비보수 검정 방법인데 제가 했던 발표를 가져온 이유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 사실 저희가 통계적인 방법론을 적용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적용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냥 데이터가 있으면은 거기다가 뭐 평균을 비교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뭐 t-테스트를 한다던가 뭐 분산분석을 한다던가 그렇게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여기도 적혀 있다시피 아노바 테스트를 할 거면은 이런 가정 상황이 충족이 돼야 돼요. 독립성과 등부산성과 정규성. 이제 사실 이거를 체크를 해보면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 데이터는 만족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시각화를 한 것만 봐도 딱 봐도 정규성이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죠. 굉장히 쏠려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 수치인데 이걸 이용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분산분석을 해버리면은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아노바 테스트가 아니라 다른 어떤 비모적인 방법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이게 크루스칼 왈리스 테스트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각 데이터의 순위를 매겨서 그 순위에 대해서 아노바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은 원래 아노바 테스트는
평균에 대한 어떤 집단의 비교잖아요. 근데 크로스파이어 월리스 테스트는 중위값에 대한 비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사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방법이 많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어 이제 이번에 EDA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이제 그런 방법론들을 좀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또 어떨 때 이런 걸 쓰고 또 어떨 때 저걸 쓰고 어떤 상황에서 이걸 쓰면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충족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하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뭐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제 기억으로 그때 경영이 가장 빡셀 거예요. 수강 시험 난이도가. 그 다음에 경제 그리고 응통. 저는 개인적으로 응통이 가장 빡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일 편한 학과였더라고요. 응통이. 네. 그렇게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네. 이제 EDA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잠시만요. 네, EDA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저번 학기에 선임기수가 와서 평가를 했었어요. 그때, 이번엔 그런 걸 안 할 겁니다. 안 할 건데,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기업에서 어떤 분석을 할 때, 정확하게 어떻게 전처리를 했고, 또 어떤 방법론, 그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뭐고, 이런 거는 기업에서 궁금해하지 않는다. 결과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사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기업에다 발표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학회잖아요.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전처리를 했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또 통계적인 방문론을 쓸 때 왜 그걸 쓰면 안 되고 혹은 왜 그걸 써야 되는지를 본인이 정확하게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거를 남들에게 공유를 하는 게 결국 1위 프로젝트를 하는 목적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네, 아마 기존 기술들 중에서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뭐 빼버린다거나 발표할 때 생략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정확하게 다 조사를 하고 다 공부를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아마 저번 학기보다 좀 더 깊이가 있고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 기존 기수가 다 참여를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셋은 대충 주제를 잡아놓은 상태고요. 아마 오늘 중으로 수요 조사가 될 겁니다. 그거 수요 조사를 할 때 남들이 이거 많이 할 것 같으니까 나는 이걸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거 한번 다뤄보고 싶은 데이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그거에 맞춰서 뭐 너무 한 주제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은 그 주제를 뭐 팀을 나눠서 한다던가 같은 주제를 하지만 두 팀을 나눠서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그냥 편하게 고르시면 되고요. 어,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주제가 있는지 나중에 수요조사를 할 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너무 그것만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본인이 그 데이터셋으로 뭐 다른 걸 하고 싶다라던가 그러면은 그것도 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네,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프로젝트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위의 프로젝트도 일단 이렇게 1위의 프로젝트 오리엔테이션도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네, 진짜 빨리 끝났죠? 네. 어, 네, 일단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그래도 첫 세션이었는데 끝나고 회식을 해야겠죠? 네. 신청반에 저희가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8시 반, 8시 반부터라서 뭐 여기서 편하게 서로 인사도 하고 서로 뭐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동기끼리 혹은 선임 기수들과 자기소개도 좀 하고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자유롭게 시청관을 이용을 해서 같이 술 한잔 하시죠.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우와, 그래.